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을 정말 간만에 찍는데요. 한 6년 만인가? 수익 창출이 끊겨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영상 제목을 아마 아직 안 정했는데 로직 프로에서 시스템 오버로드 관련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핵심은 로직 프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CPU 사용량이 점점 올라가고 그 맥시멈이 차면은 CPU 오버로드가 딱 떠버리면서 더 이상 재생도 안 되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가 내가 사용하는 맥의 최대 성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조금 더 쥐어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쥐어짜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방법만 알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웬만하면은 그 원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맥북을 두 대를 쓰고 있어요. 한 대는 M1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대가 지금 이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 M2 맥북 에어거예요. 근데 제가 M1 프로 맥북 프로를 제가 아는 전도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한테 그 맥북 프로 외관을 페인트 작업을 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1주에서 2주 정도 그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 맥북 프로는 그 친구한테 가 있을 거라서 그걸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작업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M2 맥북 에어로 어떻게든 모든 작업을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희가 천천히 제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듯이 설명을 할게요. 사파리에서 애플을 한번 가보면, 아이고,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 맥북 에어를 보면 이제 M2 칩셋이잖아요. M2 칩셋을 들어간 저는 스타라이트예요, 참고로. 이 제품 사양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제가 8코어 이거거든요, 제 칩이. 8코어 GPU짜리. 그럼 여기 보면은 성능 코어 4개 그리고 효율 코어 4개로 총 8코어라고 돼 있죠. 애플 M2 칩셋이 원래는 핸드폰에 들어가던 그런 되게 저전력 CPU인데 발전하다 보니까 엔간한 데스크탑 CPU를 뺨을 후려칠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여기 보면은 제 CPU 사용량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표시되는 이 왼쪽의 4개가 고효율 코어예요. 얘네들은 전기를 조금 먹는 애들이고, 조금 먹는 대신에 배터리가 훨씬 덜 닳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고성능 코어예요. 되게 빡센 작업을 할 때 배터리를 쭉쭉 빨면서 이제 얘네가 더 높은 성능을 내주는 애들. 그래서 그 4대4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M1 프로를 볼게요. 제가 쓰던 맥북 프로를. 그러면 제품 사양을 볼게요. 사양 보면 16인치니 뭐 똑같겠지만 저는 M1 프로 칩셋을 이걸 쓰거든요. 얘는 고성능 코어가 8개고 고효율 코어가 2개예요.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고성능 코어가 더블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M2 맥북 에어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쓸 수 있는 CPU 파워가 거의 반절로 줄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전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고, 지금 저 화면 녹화랑 오디오 녹음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사파리 창도 하나 켜져 있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작업량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로직 프로를 켜볼게요. 지금 여기 코어 개수가 8개잖아요. 어쨌든 효율 4개, 성능 4개. 그래서 로직 프로를 켜보면 켜져 있어요, 로직 프로. 자, 제가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켜질 때까지. 뭔가 M2는 좀 더 느린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켜지는 것도. 자, 이렇게 켜졌는데 이게 제가 쓰는 평소 작업할 때 쓰는 템플릿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CPU가 보이고 하드가 보이잖아요. 이게 퍼포먼스 미터라는 건데, 여기 있는 CPU는 얼마나 그 CPU에 부하를 주는지, 그리고 하드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하드 디스크는 쓰지 않지만 플래시 드라이브 SSD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하드라고 했었으니까 HD라고 돼 있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오디오 파일들을 많이 얹어 놓잖아요. 그 오디오 파일들을 읽어드리면서
여기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듣는 거겠죠. 우리 지금 이 맥북 에어의 플래시 드라이브가 뭐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느 정도 읽기 속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디오 트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드가 점점 올라가겠죠. 저는 이게 차는 걸 보지 못했어요. SSD가 너무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퍼포먼스 미터가 열리게 돼요. 근데 보면 지금 여기 코어가 왼쪽부터 이게 8줄이 있는데 여기는 4줄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화면 녹화랑 오디오 녹음이랑 사파리랑 로직을 켜놔서 CPU를 지금 조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CPU를 쓰고 있는 게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 우선 이 4줄만 뜨는 이유에 대해서 로직 프로는 뭐 따로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고성능 코어 딱 4개만 쓰게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고효율 코어는 쓰지 않겠다. 고성능 코어만 쓰겠다. 그런 설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4줄만 뜨는 거고, 지금 여기 CPU를 굉장히 뭔가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뜨지 않는 거는 로직 내부에 있는 퍼포먼스 미터는 로직에서 쓰는 CPU 사용량만 체크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로직 프로도 있고 윈도우 서버도 있고 퀵타임 플레이어도 있고 막 커널 태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 맥에 켜져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쓰는 거를 다 보여주는 체크 프로그램인 거고, 이 퍼포먼스 미터는 로직이 쓰는 사용량만 보여주는 퍼포먼스 미터인 거예요. 지금 제가 로직에서 뭐 물론 플러그인 몇 개 켜져 있긴 하지만 재생이 되지 않으면 CPU에 과부하를 주지 않거든요. 지금 오디오 트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개념을 알아두셨다면 저희가 항상 맞이하는 CPU 오버로드라는 경고창 있잖아요. 그거는 얘가 꽉 찰 때가 아니라 얘가 꽉 찰 때 발생해요.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얘는 로직 내부 사용량만을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 CPU보다는 조금 더 안전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헤드룸이 더 많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헤드룸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맥시멈 상태에서 지금 상태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로직 내부 창에서보다는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게 우리 이 맥북 에어의 코어가 8개나 있는데 아무리 고효율 코어 뭐 고성능 코어보다 성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안 쓰면 아깝잖아요. 지금 아마 고성능 코어가 3.5GHz예요. 기가헤르츠는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일단은 3.5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애가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효율 코어는 그럼 몇 기가헤르츠냐? 고효율 코어는 2.3인가 5인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 고성능 고효율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1기가헤르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니 얘가 고성능이 3.5인데 2.5짜리 4개가 놀고 있는데 안 쓴다는 건 조금 아깝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를 그만 들게요. 아무튼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설정을 건드려 볼 겁니다. 오늘 건드릴 거는 로직 프로의 프리퍼런스예요. 여기 제너럴 들어가 보시면 제너럴이 아니에요. 오디오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2개를 조금 만져놓긴 했어요. 안 만졌구나. 이 버퍼 레인지만 만져놨어요. 아마 여러분은 버퍼 레인지가 미디움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녹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후반 작업할 때, 믹싱할 때, 에디팅할 때, 이럴 때 시스템 오버로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 I/O 버퍼 사이즈를 가장 크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마 제 6년 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버퍼 사이즈 관련된 설명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녹음할 때는 버퍼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후반 작업할 때는 버퍼 사이즈 최대한 크게 이렇게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싱 스레드라고 있죠.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코어 더 쓰자 그거와 직결되는 건데, 이거 오토매틱이라고 해놓으면은 비록 여기 recommended라고 한글로 얘기하면 추천함이라고 강력 추천이 붙어 있어서 다른 걸로 바꾸기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걸 눌러서 보면은 지금 이제 8코어까지 지금 8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토매틱인데 사실상 이거죠. 4개만 쓰고 4개 하이 퍼포먼스 코어만 쓰겠다.
근데 지금 저희가 8개를 다 쓰자. 8개 다 쓸 거야, 나. 그리고 퍼포먼스 코어는 4개뿐이야, 그 중에서. 이걸 눌러볼게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일단 누르고 적용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여기 갑자기 8줄로 늘어났잖아요. 겁나 든든하지 않나요? 지금 이 퍼포먼스 코어에서 플러그인 하나 걸어줄 때마다 이게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줄이 아니라 8줄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8개 코어를 이제부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로직 프로에서. 그리고 버퍼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큰 게 좋아요. 후반 작업을 할 때는, 믹싱을 할 때는. 버퍼 사이즈도 저는 애초에 라지로 바꿔왔었죠. 라지로 바꿔두시고 이걸로도 더 쥐어짜낼 수 있는, 끝까지 쥐어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자, 전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M2의 풀파워를 로직 프로에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recommended라는 말도 있고, 왜 애플에서는 고성능 4개 코어만 쓸 수 있도록 막아놨을까?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창들을 같이 띄워놓을 거잖아요. 지금도 로직 프로를 켜놨지만 저는 화면 녹화와 목소리 녹음을 돌리고 있고, 실제로 로직 프로에 잡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제 CPU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고율코어까지 다 쓰겠다고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풀파워로 당기면은 이 CPU가 진짜 딱 올라가서 진짜 다 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M2 칩이 고장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프로세싱 스레드를 무조건 8개를 다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 미터는 사실상 그냥 어떤 안전선의 기준일 뿐이지 너무 믿지는 마셔라. 차라리 이런 외부 체크 프로그램을 더 쓰시는 게 더, 이것만 쓰는 것도 좀 그래. 같이 2개 다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M2의 최대 풀파워를 쥐어짜는 법을 알아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플러그인을 점점 많이 걸어줄수록 얘네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줄로만 쌓일 때가 있고 여러 줄로 쌓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머리를 써서 내가 플러그인을 잘 분배해서 써야 이거를 고르게 모든 코어를 고루고루 잘 쓸 수가 있어요. 이 수많은 코어 중에서 하나만 100%딱 차버리면은 그냥 그 순간에 오버로드가 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코어를 고루고루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야 너는 2번째 코어로 가, 야 챈들러 너는 3번째 코어로 가,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외국 채널인가 아니면 외국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어떤 트랙에 오디오 파일을 올려놓고 여기다 플러그인을 막 걸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걸린 플러그인들은 전부 똑같은 오디오에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 애들인 거잖아요. 이 오디오를 처리하기 위해서 코어 하나가 배정이 되겠죠. 1번 코어 너는 이 오디오 2 채널에 있는 오디오 사운드에 이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프로세싱을 걸어, 이렇게 배정이 될 텐데, 여기다 거는 플러그인들은 이 1번 코어에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신호로부터 오는 거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1번 코어에만 쌓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비효율적인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코어들로 플러그인 과부하량을 분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게 얘에 많이 걸면 하나에만 찬다. 주로 한두 개에만 찬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트랙을 여러 개 쓸 때는 여러 개 트랙에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골고루 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머리를 쓰면은 하나에만 쪼로로로 걸기보다는 뭐 다른 버스를 보내서 걸어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한두 개에만 집중돼서 올라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트랙 짜는 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트랙 구성하는 거를 머리를 잘 써서 곡을 들어보고, 아, 이 곡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플러그인을 걸지 미리 계산도 해보시면 좋다는 거, 계획을 짜보시면 좋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플러그인, 저희가 만약 오디오 트랙을 하나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오디오를 하나 꺼낼게요. 딱히 준비된 오디오가 없어서 애플 루브를 일단 대체를 하고요. 이거 루브를 돌리고 이걸 오디오 파일로 뽑을게요. 자, 이런 오디오 파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오디오 파일이 들어오니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퍼포먼스 미터에 찍히는 거는 오디오 파일이 있고 거기에 이 마지막에 걸린 두 개의 플러그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미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능치를 감안할 때는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스터링 플러그인들은 좀 헤비한 애들이니까 그 화면이 작아가지고 아니 제가 좀 헤비한 애들을 조금 많이 걸어볼게요. 자, 올라왔어. 자, 이게 걸린 채로 재생을 하면은 코어 3개가 조금 빡세게 일을 하네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믹싱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플러그인을 계속 걸 거 아니에요. 이 CPU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트랙을 얼리는 방법이 있어요. 로직에서는 그걸 프리즈라고 하고 아마 다른 DAW들에서도 이런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거는 제가 템플릿을 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마 그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프리즈 기능은 여기에 뜨거든요. 근데 지금 저 안 뜨고 있어요. 옵션 T라는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트랙 헤더 컴포넌츠라는 걸 보면은 여기 프리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configure 트랙 헤더라는 걸 해도 제가 아까 눌렀던 옵션 T가 뜨죠. 이걸 눌러보면 여기서 프리즈라는 애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활성화 시키면 아이콘이 뭐가 한 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플레이를 한번 재생을 눌러주면 지금 바운스를 뜨죠. 자, 이러면 프리즈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 플러그인들이 보면은 아까 글씨가 하였었는데 비활성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비활성화가 된 거고요. 이게 저 어떤 상태냐면 프리즈를 켜고 재생을 한번 눌러주면 플러그인들이 걸린 채로 한번 바운스를 떠요. 그러니까 익스포트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거쳐요. 다음에 재생을 할 때는 플러그인들 적용을 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추출해놨던 오디오 파일을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재생을 눌러볼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는 여기 이 3개 코어가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아까 지금 안 올라오죠? 맨 처음에 요것들만 영향을 주는 그 정도로 다시 내려갔잖아요. 이제 이런 프리즈 기능을 통해서 CPU 과부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 프리즈가 리소스를 아끼려면 초록색으로 떠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프리즈가 파란색으로 뜰 때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플러그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프리즈 모드에서.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마 트랙 헤더 여기 있고요. 이 프리즈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프리페이드가 있고 소스 온리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라는 거는 소스 온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플러그인은 적용이 안 되고 이 오디오 소스만 얼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초록색으로 해놓고 쓰셔야지 이 플러그인들까지 다 같이 적용이 된 상태로 프리즈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런 주의사항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북 에어 같은 사양이 낮은 칩셋들에서는 이런 걸 쓰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맥을 거의 15년째 쓰고 있고 로직 프로도 15년째 쓰고 있고 이걸로 프로 작업을 시작한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돈 받는 작업이죠. 이게 참 사람들이 저한테 맥북 사양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진짜 곤란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작업하는 내용이 다르고 플러그인 거는 게 다르고 플러그인 제조사들마다 만든 플러그인들마다 CPU의 과부하량을 주는 양이 다르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플러그인 쓸지 어떤 작업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정도 작업이면 이런 맥을 사세요라고 어떻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맥을 모르고 이런 작업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일수록 더 고사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저는 이 CPU 리소스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맥북 에어만 가지고도 나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입문자들은 똑같은 작업을 M1 프로, M1 울트라 갖다 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소스 활용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유튜브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내서 어색하지만 감사합니다.